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에 좋은 습관과 피부에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피부죠.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굴이 조금 못나더라도 어딘지 모르게 호감이 가죠. 우리 국민들은 예부터 백옥처럼 하얀 피부를 선호해 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유럽이나 서양 백인들보다 더 하얗죠. 백인들은 자세히 보면 얼굴이 약간 붉은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과 해외 연예인이 같이 사진 찍었을 경우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이 오히려 훨씬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해외 연예인들은 약간 붉은스런 피부를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인들의 피부가 부러워서 하얘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선호하는 민족입니다. 서양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백인이라기보다 붉은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피부 좋아지는 법과 피부에 좋은 행동 습관 등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화장품은 적당히 사용하고 보습제는 건조하기 전에 바르자. 화장품 성분에는 화학 성분도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화장품을 쓰는 것은 오히려 딱 필요한 만큼 쓰는 것보다 안 좋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종류를 적정하게 줄이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종류만 선택해서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색이 변질되었거나 층이 분리된 화장품은 아깝다고 쓰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합니다. 화장품 유통기한 보는 법은 EXP라고 써 있으면 해당 날짜까지 화장품을 보관하면 됩니다. 6M, 12M 이렇게 써 있으면 6개월, 12개월 이내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대략 스킨이나 로션은 1에서 2년, 세럼이나 에센스는 8개월 이내, 크림일 경우 2년,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는 개봉 후 1년 6개월. 선크림은 1에서 3년 정도이니 대충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난 후에는 피부가 평소에 비해서 빨리 건조해지므로 수분이 마르기 전에 빨리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수분 섭취는 부족하지 않게 하자. 평상시에 손으로 얼굴 이곳저곳을 만지는 것은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안 과정이나 피부 각질 제거 등 죽은 세포 제거를 위한 스크럽 외에는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체내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곧 피부톤이 다운되고 탄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은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지고 신체와 피부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 독소 및 과도한 염분을 깨끗이 씻어내주고 배출해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분의 배출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붓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물을 잘 받지 않을 경우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춰 줄여나가세요. 필요한 하루물의 양을 체크해서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숙면을 취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자. 숙면은 인간의 몸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피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에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숙면에 방해되는 행동들을 자제하고 하루에 필요한 7, 8시간은 꼭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간은 깊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피부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면 자연적으로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가 투명해집니다. 쾌적하지 않은 도심의 한가운데 사시는 분들과 숲 근처나 시골 전원 생활을 하시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보면 피부가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밀가루는 자제하고 비타민C는 챙겨 먹자.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우리의 피지샘에 자극을 줘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유는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많아 소화기관에서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량을 높이게 되고 혈당량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각질세포를 빠르게 분화하게 됩니다. 각질에 의해 막힌 모공의 피지는 계속해서 분비가 되니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끊기가 힘들지만 조금씩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로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황산화물질인데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노화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충제보단 우리의 식단에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충제는 약품에 조금이라도 화학물질이 첨가돼 있어 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선 비타민C는 일부러라도 꼭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5번째, 화장은 꼭 지우고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바르자. 화장을 한 날은 저녁에 자기 전에 꼭 화장을 지우셔야 합니다. 클렌징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성분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닦아내야 합니다. 너무 과한 화장 또한 피부에 좋지 않지만 화장을 지우기 위해 과하고 격하게 클렌징하는 것도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만일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을 경우 화장품 성분이 모공을 막아 모낭 내 무산소 환경이 만들어져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메이크업 등을 지우지 않고 잤을 경우 눈 주변이 다크서클처럼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 눈 주위에 다래끼 안검염 등 모공에 남아있는 화장품에 의해 피지와 노폐물이 쌓여 눈 주위에 비립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장을 한 지 12시간 이내에는 꼭 깨끗하게 세안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 광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며 햇빛을 피하면 피부의 노화 현상을 일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 잡티 예방, 노화 방지, 피부암 예방, 햇빛에 의한 화상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흐린 날은 구름 때문에 햇빛이 가려 자외선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햇빛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적당한 햇빛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해주고 저녁에 꿀잠 잘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6번째, 세수할 때 미온수로 하고 꾸준하고 계획적인 운동을 하자. 세수할 때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 것보단 미온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모공이 줄어든다든지 피부가 탄력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너무 갑자기 차가운 물로 씻는 행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 갑자기 격렬하게 하는 운동은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뿐 좋지 않으므로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체지방 감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정상화를 통한 우울증, 무기력감의 증상 개선 효과와 땀을 흘림으로써 노폐물 등을 배출하여 탄력 있는 피부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피부 좋아지는 법과 피부에 좋은 습관과 행동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위와 같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피부에 좋은 습관과 행동으로 항상 밝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